영화 관상이나 더 테러 라이브 등 광주가 투자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인프라가 확대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오늘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주시,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의 요코하마 등 세 도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포됩니다. 여수엑스포가 폐막 1년이 넘었는데도 민간 매각은 무산되고 사후 활용 방법도 찾지 못해 끝없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전남 F1 대회와 광주의 유대회, 국제수영대회 등 국제대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춧값 폭락에 반발한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야적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인프라가 확대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현재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거의 정신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제작 발표회 현장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9년, 10년째 놀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CGI 센터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문화산업투자조합이 제작비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화부와 광주시가 함께 만든 투자조합은 결성 이후 1년 동안 관상과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에 1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투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로 이전하는 콘텐츠 기업도 생겼습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GI 센터와 문화전당 권역 등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지난 2010년 말 이후 100개가 넘습니다. 이 CGI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찼고 그 권역별로 지금 오히려 지금 확장해야 될 그럴 정도로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광주에서 열고 있는 에이스페어 역시 올해로 8년째를 맞으면서 더디지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콘텐츠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등 관련 인프라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성장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용 문화부 장관과 차이유 중국 문화부 부장, 시모무라 학구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참석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방안을 비롯해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문화 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장관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과 문화도시 선포 선언문을 공동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여수엑스포가 화려한 행사 이후 끝없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 폐막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민간 매각은 무산됐고 사후 활용도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메가 이벤트의 명암을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여수엑스포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93일간 820만 명이 찾은 여수엑스포는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됐습니다. 인구 29만의 여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남해안 부흥의 신호탄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폐막 1년이 넘으면서 기대는 좌절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안 거점 육성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특구 지정과 조세 감면 혜택까지 제시했지만 두 차례 민간 매각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장기 임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위주로만 가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제 매각을 포함해가지고 그 장기 임대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매각 위주의 사후 활용 체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엑스포장 개발을 민간 투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3,800억 원의 정부 선투자금을
회수보다는 재투자로 전환해 엑스포장을 동서발전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엑스포 자체보다는 엑스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이 여수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그 일대가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의 경제 관광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던 여수 엑스포.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이처럼 여수 엑스포는 사후 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주도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있는데 그냥 치르고 만다가 아닌 미래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대회 유치 전에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체 7번의 대회 가운데 3회가 끝난 뒤 누적 적자만 1,731억 원. 2016년 대회까지 치르고 나면 적자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F1 경주장 건설 때 끌어다 쓴 빚 2천억 원도 언제나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다음에 개최 후, 폐막 후에 얼마나 나빠지는가에 대한 사례는 제가 이거는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개최 예산이 8천억 원에 이르고 올해 유치에 성공한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도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늘리거나 대회 흥행을 통해서 마케팅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한다면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라든가 전자 그리고 항공과 같은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대회가 단기성 행사라는 점에서 사후 대책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이은 대회가 끝난 뒤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와 유지 보수비 등의 문제는 미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 대회까지 치르면서 4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될 대회 운영 조직의 재배치 문제는 대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회와 육상대회가 끝나고 대구시가 떠안은 후유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회 유치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국제대회 성공의 또 다른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레일이 폐차 직전의 노후 객차를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 언론이 보도한 주요 노선별 열차 제작년도 현황에 따르면 내구 연한이 1년에서 3년 남은 오래된 객차의 70.6%가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부선에서는 18% 정도만 노후 차량이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고정 편성하지 않는다며 특정 노선에 집중 배차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생활 하수와 빗물을 분리 배출하는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됐거나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말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가게는 도로에서부터 밀려 들어온 빗물로 물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농송동도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뒤덮고 있는 건 빗물이 아니라 하수도물이었습니다. 오수관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하수도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친 겁니다. 생활하수만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는 오수관에 빗물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호수와 생활하수 등을 빗물과 분리 배출하도록 한 관입니다. 하지만 이 관들이 서로 잘못 연결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른바 하수관거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광주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빗물은 빗물대로, 더러운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모아서 처리하면 영산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공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이 시내 곳곳을 이처럼 엉터리로 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곳만 30군데가 넘습니다. 오피스가 서로 분리가 돼서 만날 수는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가 잘못되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을 이어놓은 곳이라 하더라도 빗물과 하수를 분리해서 배출하는 곳은 채 30%도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공사를 통해 분리해놓은 우수관, 오수관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세대가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인의 공사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주택은 원래 손 못 댑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가능. 그리고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줘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러면 예술까지 국가기관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사업에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사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냐 이렇게 좀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지역 전역의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은 2007년에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대공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만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농산물 친환경 인증비리 정황을 포착해 장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장성군이 농산물 친환경 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오늘 장성군청 지역경제과와 농정과 등에서 친환경 인증 업무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장성군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농업인 단체와 지역 농협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인증 목표 달성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춧값 폭락에 반발한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정부가 농민 참여를 배제하고 마른 고추 수매 계획을 발표해 수매 가격과 수매량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남도청 앞에서 야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른 고추 가격은 현재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600g당 7,2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높은 하늘과 햇살, 신선한 바람까지 모든 자연이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가을에 정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이 있죠. 코스모스 꽃길에 김난희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수백 송이의 코스모스가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관광객들은 꽃길을 따라 걷고 사진 속에 가을을 담으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옛날 소녀 시절 첫사랑. 우리 어렸을 적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오늘은 이렇게 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단체로 꽃피는 또 코스모스 그것도 아주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꽃길을 아장아장 걷는 아기. 코스모스 꽃 사이로 쏙 숨어버립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면 음악회와 사진전, 전통체험까지 더없이 좋은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어느 날이 또 이렇게 모르고 왔는데 축제 날이에요, 오늘. 보니까 너무나 뜻깊은 날이 될 것 같고 참 좋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가을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날씨로 치자면 여자의 마음에 빗댈 정도로 변덕스러운 게 또 가을 날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쾌청한 하늘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적은 양에 그치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0월부터 매주 시국미사를 갖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광주 북동성당에서 국정원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미사를 매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대교구에서 매주 시국미사를 여는 것은 1980년 5.18 구속자들의 구명과 석방을 위한 월요미사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